이것의 반 이상이 망가져도 전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가지기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 7명 중 1명은 이것이 위험하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라. 콩팥. 신부전증이 왔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콩팥이 나쁘대요. 그 다음날 수술을 하고 바로 투석을 들어갔어요. 신무게장기 콩팥. 이 혈액에는 노폐물이 많이 있는데 신장에 걸러지는 게 하루에 1,800리터 정도 됩니다. 콩팥 1.8리터. 콩팥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를 주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인 콩팥 건강을 위해 몸신이 제안하는 특별한 방법. 사구체 여과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건강한 콩팥을 위한 모든 것. 진짜 맛있다. 정은아 씨가 한 잔 더 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몸신이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준비 필요합니다. 오늘은 뭐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남자와 함께 나는 몸신이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웅림 씨.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최웅림 씨가 앉아 계실래 오늘 주제가 혹시 신장인가? 빨간 게 하나 앉아 있어. 오늘 주제에 같이 또 진지하게 하지만 또 흥미진진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만약에 이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고혈압,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심장병의 원인도 이것입니다. 이것의 반 이상이 망가져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도 이 부위 질환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라. 예, 오늘 주제가 바로 콩팥입니다. 네. 뭐 최웅림 씨는 사실 이 콩팥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되게 많죠. 예. 너무. 제가 20대부터 콩팥이 안 좋다라고 전문의한테 검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0대부터. 근데 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갔죠. 나 몰라 했죠.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아마 알 거예요. 같이 운동하고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멀쩡했는데. 네. 그 하고 나니까 콩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나는 신장하고 콩팥하고 어느 때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건 두 개라고 그러잖아 또. 이쪽은 콩팥이고 형님 이쪽은 신장이에요. 이거 오늘 좀 확실히 알아. 네, 헷갈릴 부분이 참 많은 게 바로 신장입니다. 사실은 콩팥도 맞고요, 신장 또 두 가지가 다 맞는데요. 근데 이 신장은 바로 사람의 키를 재는 신장과 이름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심장과도 이름이 헷갈리게 유사해서 대한신장협회에서는요, 이러한 신장을 순수한 우리말인 콩팥을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뜻이구나. 심장과 신장이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콩팥이라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거든요. 심장과 콩팥은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받아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걸른 다음에 그걸 다시 혈액 속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콩팥이 하는 일이 걸르는 일인데 이걸 잘 못 걸르면 노폐물이 남게 되고 그 노폐물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래서 심장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홍림 씨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콩팥 질환 환자 증가세가 세계 3위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콩팥 질환 환자 매년 빠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콩팥 기능이 손상돼서 그 기능을 못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 수가 2009년 9만여 명에서 2013년 15만 8천 명으로 1.7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는요. 1986년도에 2,500여 명에 불과했는데 2015년도에는 8만여 명으로 무려 30년간 3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오빠를 보면 항상 운동하고 있어 되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콩팥은 나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 평소 식습관이 왜 콩팥 나쁜다고 하면 짠 거, 뭐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거 먹잖아요. 현영 씨 그런 거 말씀이 먹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 콩팥 기능이 세월이 흐르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더더욱이 제가 20대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밖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염분 이런 것들이 막 짠 거 매운 거 먹다 보니까 식습관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식습관을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병원 갔다 왔거든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또 약이 또 많아졌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최홍림 씨 이러시면 3년 안에 2년 안에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준비요? 네. 저기 하려는 게 그 투석 얘기하는 거지. 예, 투석이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사람 충격 주면 안 되는 거야. 투석을 준비하라 3년 더 나빠지면 이 얘기지. 갑자기 우리 심각하게 들었지. 가는 줄 알았어. 놀래라. 아유, 준비하라 그래.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니까. 방송을 어떻게? 방송을 무슨 보내려고 그래 어떻게? 아니 투석을 이야기를 안 해줘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해서 깜짝 놀랐어. 투석 2년이면 투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투석을 하는 순간 사실 모든 일이 거의 마비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찍 사실은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20대 때부터 좀 검사해보고 이랬으면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티 안 나니까요. 사람이 뭐 아파야지만 뭐 이렇게 병원 가고 그러지 전혀 아프지 않은데. 종합검사가 아파서 종합검사를 하니 뭐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아무리 후배지만 그건 너무하다. 몸을 아끼세요. 아 지금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최홍림 씨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저께 또 그런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눠가야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최홍림 씨 지금 상태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불어서 콩팥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몸신 주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절반 이상 망가져도 자각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한 진무게 장기 콩팥. 30여 년간 콩팥 건강을 위해 연구해온 그가 왔다. 오늘의 몸신 주치 신장내과 교수 이태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이태원입니다. 흔히 콩팥을 내 몸의 정수기 그리고 몸속의 필터라고들 하죠. 그 이유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거르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정수기나 필터가 고장이 나면은 물이 고이고 침전물도 쌓이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몸속의 정수기 콩팥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걸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함이 참 정겹습니다. 이태원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요? 이상희 기자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태원 선생님을 소개하게 돼서 일단 영광입니다.
예, 이태원 선생님은 신장내과 분야에서 포브스 코리아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한국의 100대 명의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콩팥 질환으로 명의로 통하시는 분이신데요. 특히 3대 인명사전이 있죠. 바로 마르키스 후주라는 3대 인명사전인데요. 거기에 의료 건강 분야에 등재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은 만성 신부전, 신장이식, 그리고 당뇨병성 콩팥병 분야에서 다수의 ACCI급 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콩팥 치료에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을 정말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와. 멋지시다. 이 콩팥이 그 두 개니까 하는 일은 각자 다릅니까? 이치는 각기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하는 일은 같습니다. 아, 똑같은 일이에요? 동시에 하는구나. 이게 자기 주먹만 하고요. 무게는 한 150g 정도에 불과한데 두 개가 300g이기 때문에 우리 몸무게의 0.5%에 불과한 작은 장기지만은 아까 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혈액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라는 거죠.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면 20% 정도가 신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혈액에는 노폐물이 많이 있는데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사구체인데 이 작용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죠. 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뭉쳐있는 다발인데 신장 하나에 100만 개, 두 개니까 2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혈구,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흡은이나 크기가 작은 노폐물들을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콩팥이 하는 기능이 왜 그 혈액 같은 것도 노폐물 걸러주잖아요. 네. 그 콩팥이 걸르는 혈액의 양은 하루에 얼마나 그걸 걸러내요, 노폐물을? 이게 심장에서 이제 그 내뿜는 혈액의 양 중에 신장에 걸러지는 게 하루에 1,800리터 정도입니다. 1,800, 1.8. 얼마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네. 이 수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양이 30리터인데 지금 이만큼이 30리터예요? 예. 그러면 이 수조에 60개에 해당하는 양이 60개 세선료가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네요, 정말. 그러게. 1분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1.2리터 정도가 1분? 1분에 1분 동안 이만큼을 걸러낸다고요? 아니, 그렇겠죠.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걸러진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노폐물만 흡연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콩팥의 여과 기능을 보기 위해서 네. 준비한 건데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깔때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정상 사구체인 신장 상태인 거죠? 정상이고 네. 너무 잘 빠져나가게 된 그 이상이 있는 이제 망가지는 경우라고요. 이거는 너무 경화되어서 아무것도 여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일종의 깔때기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이게 먼저 정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여과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흘러가고 있죠. 여과지에는 노폐물이 남게 되는 정상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래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구체가 망가졌을 경우에 이제 한 겹이 아주 얇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막 빠져나가죠. 사구체에서 그냥 다 나가죠. 보이시나요? 막 빠져나가고 이 위에 기름 뜬 거 보이시죠? 이게 노폐물이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구체가 이렇게 딱딱해졌고 두꺼워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예, 아예 여기가 막혀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저기 없네요. 콩팥이 과부하가 걸려 터져버리는 거예요. 과부하되네. 경화가 되어서 여과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노폐물이 나가지도 않는 그런 아주 꽉 막힌 그런 콩팥의 모습을. 무섭네. 앞서 사구체가 각각 100만 개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혈액은 사구체의 많은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혈액과 흡연으로 분리가 되는데
하구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때 여부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콩팥은 지금 보신 대로 혈액을 걸러서 쓸데없는 것들은 내보내고 내 몸에 다시 필요한 것들은 다시 혈액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걸러서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고 밖으로는 나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콩팥이 부서진 경우에는 단백질이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 속에 단백질이 모자라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부종이 오게 되는데 이건 전신적인 부종이 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실 전신적으로 부종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쪽, 눈 부위도 굉장히 심하게 붓고 뭐 계속 부은 상태로 돼서 다리 쪽도 저렇게 붓게 되는데 보통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 차이가 한 1, 2kg씩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피부를 누르면 저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종이 생긴 경우에. 저렇게 막 풍선같이 퉁퉁 불어있는 경우도 있고 저런 부종이 폐에 생기면 숨쉬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붓기인지 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때는 방법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붓기인지. 그쵸 우리가? 또 싸우죠. 부종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이 다리에 있는 종아리에 있는 정강이 뼈 앞쪽을 눌러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원래 정강이 뼈 앞쪽은 피부 바로 밑에 뼈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있어도 눌리지가 않는 부위예요. 그런데 이 부위를 약 10초간 눌렀다가 뗐을 때 3초 이후에도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건 부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괜찮아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걱정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많이 망가졌을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신장이 망가졌을 때 얘기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 지금 상태랑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부종이 없는데요. 아마도 최홍림 씨에게 부종이 없는 거는 이 염분의 섭취나 흡연의 섭취를 본인이 잘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홍림 씨는 지금 약을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는 거로 생각이 돼요. 여기 실제로 좀 신장이 좋지 않은 분, 콩팥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죠?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요. 지금 3월 13일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콩팥이 나쁘대요. 그 다음 날 이 수술을 하고 바로 투석을 들어갔어요. 무슨 수술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투석을 할 수 있는 이 수술을 원래 8을 하는데 저는 급해가지고 이 심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셨어요? 예, 그때까지 그냥 어지럼증이 좀 있었고요.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내과에도 이 가려움증이라든가 이걸 호소를 했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게 됐어요, 제가. 가려움증 정도 갖고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가려웠다니까 나이가 먹어서 건조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생활을 했던 거예요, 조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수술을 하고 바로 투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도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고 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저희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어떻게 저도 인천에서 온 정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당뇨가 있다가 이제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왔는데 전 지금 이렇게 부종이 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천천히 한번. 그러면 안 올라오시네. 안 나오네 바로. 어머. 근데 그 부종이라는 게 어떤 불편감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 특별하게 불편은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부종이 생긴 지가 한
한 달 정도? 지금은 이렇게 증상이나 이런 거 특별하게 느끼시는 게 아직도 없으신가요? 예,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그냥 병원 갈 때마다 안 좋다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두 분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콩팥이 안 좋으면 소변색이 달라진다고 아까 그렇죠. 거품뭐 생기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구체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사구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소변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이런 차이가 있고 좀 가운데 있는 것도 거품이 많이 있죠. 이 정도까지 거품이 있는.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거품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진짜로요? 거품이 많은 경우에는 양비행기에 소변을 별 경우에 양비행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거품이 많이 생긴다. 거품이 잘 꺼지질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아시면 좋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맑아요. 건강한 깨끗해요.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네.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깨끗해도 안 좋은 거. 물을 경화됐구나. 그렇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소변이 이렇게 물같이 보이는 그런 거고요. 이때는 물을 너무 먹지 않으면은 다시 정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투명한 연노란색의 맑은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거품이 빨간색도 있어요. 맥주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거품뇨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단백뇨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젖색뇨입니다. 이거는 이제 혈뇨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신장부터 요도까지 그 과정 중에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과정 중에 어디에선가 피가 새는 건데 샌 피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고요. 무섭다. 요즘 뭐 다 양변기 사용하니까 이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콜라 간장 그렇죠. 같은 이런 색깔이 거기에 소변색이 저런 색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정말로 사람 몸에서 나올 때 저 색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혈뇨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오리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구체에서 나온 혈뇨의 경우에는 이 배설 경로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가 변해서 색깔이 변해서 혈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건 시간 경과를 하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고 이건 이제 혈뇨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중간이에요. 3번. 3번이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면 이제 소변 검사할 때 이렇게 그 안에 넣거든요. 보면 저 빨간 거 진짜 콜라색 같은 그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가운데인데 지금 투석하신 저희 형님은 어떤 색인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은 제가 화장실 가보면은 이쪽 가해 정도 나와요. 첫 번째요. 예, 하얗게 나와요. 투석을 하면요. 그럼 부종이신 우리 형님.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가장 안 좋은 어제는 지금 중간이셨나요? 그렇다면 뭐 이 상태라면 훨씬 더 심각한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콩팥이 지금 나쁜 분이 그 물같이 나온다는 거는 콩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져서 농축이 되지 않으면은 희석된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콩팥 나쁜 분들의 경우에 밤에 농축을 시켜서 소변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농축이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이 이런 농축 장애 때문에 오는 그런 거고요. 여기 뭐 칼라 자체는 저희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진하게도 보이고 연하게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거품이 생기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에서도 소변으로 또 상태를 많이 파악하지 않겠어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 콩팥이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 생명의 근원, 원기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힘을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심하다. 그러면서 거품료가 난다. 그러면 콩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콩팥이 나빠진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팥을 망치는 주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린다. 제가 알기로는 콩팥이 안 좋아서 고혈압이 생긴다고 좀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콩팥 건강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은 자연히 따라와요. 혈압이 높아지면 이 모세혈관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결국 콩팥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고 이걸 고혈압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이 생기는데 신장에서 수분을 잘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액량이 증가해서 고혈압이 오는 겁니다. 또 콩팥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레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레닌이 앵지오텐신이라는 강력한 혈관 수축 호르몬을 만들어서 더욱더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여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쌓이게 되고 혈압을 올리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이를 콩팥성 고혈압이 하는데 이 경우에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기능을 더욱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혈압과 콩팥 건강에 대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2015년도 서울 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콩팥 이식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만성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 이식을 받은 환자 수가 한 17.1%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명 중에 1명이 콩팥 이식 받은 원인이 바로 이 고혈압이었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그전 5년,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콩팥 건강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 아까 오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나는 오로지 나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겁을 주시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영향이 있네요. 그럼요. 사실 우리 몸의 심장이 일을 해서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는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내지를 못해요. 잘 기능을 못하면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짠 거예요. 여러분 짠 거 먹으면 붓잖아요. 그렇죠. 네. 왜 부어요? 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건. 그래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못 나가면 내 몸속에 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물이 많아졌다는 건 혈관 안에 혈액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관 속에 물이 많아지니까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 신부전, 이렇게 콩팥이 망가진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약 2배나 높고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이분들은 다 망가지기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망하는 것보다 심장병이 먼저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나는 형이 먼저야. 나 걱정되는 게 형이 먼저야, 나는. 망가지기 전에 형이 먼저 간다고. 싸우지 마요. 오늘은 콩팥이야, 심장이 아니고. 그래도 형 걱정, 그래도 다 연결되니까 조심해야 돼, 형. 그래 삽시다, 형님. 그래. 근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소금이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소금 줄여라 하면 꼭 따라붙는 게 설탕이잖아요. 맞아. 설탕도 줄여라. 그렇다면 이 콩팥에 이 설탕, 당이 안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주범 두 번째. 네. 당뇨병입니다. 다 연결됐어, 어떻게. 그러니까. 고혈압도 콩팥을 망치는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게 당뇨고요. 사실 혈중 당 성분이 높아지면은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다 손상이 오게 되는데 콩팥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과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당뇨병 환자의 5명 중 1명 밖에는
많게는 2명 중에 1명이 20년 안에 콩팥병이 진행이 되어서 말기 신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이식이 필요한 환자 2~3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이라는 발표도 있는 거고요.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거고 당뇨병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보다 더욱더 빨리 심하게 콩팥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2016년에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국내 말기 심부전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았던 게 당뇨병이었고요. 이들 환자의 48.4%,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콩팥을 망치는 주범, 고혈압, 당뇨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남은 하나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주범은 비만입니다. 비만입니다. 봐봐. 왜 날 쳐다봐요?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콩팥 역시 그 동맥경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 신장학회,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은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원래 전체 혈액의 20% 정도가 콩팥으로 가는데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혈액이 콩팥으로 몰리면서 콩팥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콩팥 고혈압. 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요,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콩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복부 비만이 없는 분에 비해서 무려 3.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무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비만 인구가 점차 늘고 있으니까 콩팥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무짝에도 없는 이 살을 왜 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그 이유를. 나도 뭐 이유 알면 이러고 다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을수록 정말 이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이거 진짜 참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콩팥 같은 거는 나이 들면 눈도 왜 좀 노안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콩팥 같은 거는 노화되지 않는지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해요. 콩팥 기능은. 그러면 당연히 콩팥도 나이를 먹으면 늦게 되죠. 그래서 되게 그 콩팥이 늦긴 늙는데 일을 많이 해서 되게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 콩팥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좌측에 정말 작아진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저렇게 쫄아들었지? 건강한 콩팥이 좌측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콩팥이 작아진 걸 볼 수 있는데 노화되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걸 되게 우리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슬프다. 그래서 되게 이게 노화가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 네. 이게 뭐 40대, 50대가 아니라 20대가 넘으면은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머머. 콩팥 기능이 가장 좋을 때가 20대고요. 사구체 여과율은 12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게 1년이 지날수록 나이를 1년 더 먹을수록 일씩 떨어져서 점차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아니, 오빠 진단을 언제 받았었어요? 한 3년, 2, 3년 됐죠? 아니, 그 최초의 진단은 20대였잖아요. 예, 20대였죠. 20대. 그때 안 거예요? 그때 뭐 안 것보다는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정밀 검사는 안 했죠. 안 좋다는 거 딱 왔을 때 그때 딱 치료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아무 자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안 갑니다. 1박 2일. 20대는 정말 자기 건강 과신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20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콩팥이 나빠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늘 얘기하는 게 뭐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래. 다 먹지. 그럼 20대부터 먹지 말라 그러면 나는 30대 굶어 죽었단 말이야. 아니, 너무 먹지 말래. 아니, 짠 거 먹지 말랬는데 무슨
무슨 굶어지나. 아니야,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콩팥이 나빠질수록 빨리 늙는 거잖아요. 콩팥이요. 어머나, 콩팥 나이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피부를 봐도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조금 더 나이가 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콩팥, 또 여러분의 콩팥은 본인 나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검사를 했고 또 산정을 했습니다. 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나이를 산출하셨나요? 콩팥 건강을 알 수 있는 검사,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게 혈액 검사 중에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의 농도를 재는 검사입니다.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근육이 대사되어서 나오는 노폐물 중에 하나인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농도가 증가되게 되는 거죠. 네, 한번 기준치를 볼까요, 같이? 아무래도 남자가 근육이 많다 보니까 수치가 좀 높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0.7에서 1.2, 여성의 경우에는 0.5에서 0.9 정도가 되는데요. 이 범위보다 높다면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죠? 네.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되게 계략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레아티닌치를 이용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합니다. 네. 정상이 120이라고 그랬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90, 60, 30, 15, 0까지 해서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몸신 가족들의 검사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콩팥의 나이가 산정이 됐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빅마마. 네, 먼저 맞아야겠다. 이인숙 씨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보여주실까요?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0.99, 좀 높은 편이고요. 사구체 여과의 경우에는 60.8인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20세 때 120이고 1년에 일씩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혜정 씨 나이가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 여기 보니까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내 나이를 감안한 이 적정 사구체 여과율이 19.2 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신장의 나이는 계산을 하면은 79세. 그러니까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콩팥 나이를 저렇게 산출하셨어요? 저희들이 20세 때부터 1년에 일씩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혜정 님의 경우는 60점 얼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늙었다. 사구체 여과율은 성형수술로 안 되나요? 사구체 성형수술이요? 앞으로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 어떻게 관리를 해? 보여야 관리. 사실 지금 혈압이 있으시고 당뇨 선에 있고요. 이혜정 님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단백뇨가 지금 일부 보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고혈압과 당뇨에 의해서 콩팥이 손상이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사구체 여과율이 그러니까 60.8이니까 이 정도가 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 경한 저하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좋으신 거라고 보시고 조금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신 안에서 저희 다 놀랬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 앉은 순서대로 자꾸 딴 데 보셔. 이은숙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실 심장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조금 염려스럽긴 하네요. 저희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실까요? 이용식 님의 경우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0.79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사구체 여과율도 105.3 정상 범위 77보다 훨씬 좋으신데요? 네, 그렇죠. 되게 좋으신데. 어머,
아니 그러면 비만인데 왜 좋아요? 말이 안 되지. 20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 여기쯤 있으신 건데. 비만. 와. 그러면 다행이다.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일단 나이죠. 그렇죠. 자, 한번 이용식님의 신장의 나이는 이용식님의 신장의 나이는 수민아, 그리고 제 아내가 집에 소금을 다 없앴어. 와. 나트륨이란 그 자체를 그게 내가 신경질 나서 막 말 던진 게 정말 지금 내가 후회되는 거야. 야, 오한진 박사도 짠 거 제발 먹지 말라고 식당 가도 꼭 그랬는데 하여튼 관리가 중요하구나. 와. 저기 걱정했어요 사실. 근데 겁나서 딴 사람 소변 갖다 내신 거 아니에요? 몰라. 본인이 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잘 관리를 하신 결과로 보고요. 또 자만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비만, 고혈압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영원히 올해 100세까지 가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까지. 와, 장수하시나 보다. 참 고마워. 저 이태원이 자주 갑니다, 지금. 아, 진짜 부럽다. 정상 단계 우리 가족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사실 본인이 뭐 콩팥이 좋지 않다는 거 말씀하셨고 또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검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 같이 열어볼까요? 뭐? 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다 안았으니까 제가 왜냐면 안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 나온 것도 좀 사실은 더 좋아요, 솔직히.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조심하면 되고 또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같이 그 수치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콩팥 나이도 알아보죠. 보여주세요. 제가 20대부터 콩팥이 안 좋다라고 전문의한테 검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0대부터. 그 어저께는 이제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시영님 씨 이러시면 3년 안에 2년 안에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최홍림님의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5.75로 많이 높은 편이고요. 사구체 여과혈의 경우에는 11.1이기 때문에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세가 52세이다 보니 연령을 감안한 적정 사구체 여과율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이를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장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기준도 알고 계셨어요? 뭐 저렇게 뭐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요.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쪽 이렇게 보면 한 4단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1이니까 제가 붙이기가 좀 죄송한데 2단 여기에 있죠? 1.2. 네.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본인이 가장 좋은 것인지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실망할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걸 잘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형님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친형님이요? 네, 친형님이 방송을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전화 오셨구나. 네, 지금 연락을 안 한 지가 30년 됐는데 형님이 자기 본인 평생에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형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신장을 꼭 줄 테니까 꼭 연락하라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구나.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 O형. 너? O형이야? 예. 그래서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은 이런 거구나는 걸 느꼈고.
세홍님의 경우에는 되게 행복하신 경우고요. 이렇게 콩팥을 준 분이 있다면은 투석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요즘엔 혈액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주실 분만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식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 저는 용식이 형이 저를 줄 것 같아요. 저는 용식이 형이 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을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물어보는 순간 형이 딱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형 달라도 상관없죠. 저렇게 콩팥이 좋으신데. 저렇게 콩팥이 좋으신데. 역시 형은 생명은인이야. 내 힘이 다 빠져. 그리고 이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가능하고요. 특히 지금 뭐 걱정이 안 되는 게 지금도 이렇게 활달하시고 명랑하신데 너무 또 이렇게 활달해질까 봐 걱정이 좀. 그래서 이제 결과 받고요. 꼭 봐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유, 뭐 현영 씨. 나 좀 무서워요. 현영 씨 확인하겠습니다. 0.56이고요. 크리아틴인.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 100인데 122.4. 이젠 저희가 봐도 좋다는 걸 알겠는데요. 100인데 122.4. 아니 그러면 저희는 120까지 나와 있는데 120. 5단계에다가 걸어놓으시면 되겠네요. 5단계에다. 야, 정말 완전히 뭐 이 끝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100이 적정 사구체 여과율인데 120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거고요. 신장 나이로 볼까요? 어머. 콩팥 나이는 아니요. 콩팥 나이는 아니요. 어머. 콩팥 혈액형이 뭐야? 콩팥 여왕으로 등극했어. 오야. 형님. 야, 큰일 났네. 아니, 됐네. 형님이 형, 여기 있네, 여기. 나는 35세 콩팥보다 18세. 됐네. 야, 정말. 이렇게 건강한 와, 진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뭐 20년 이상 젊은. 상상도. 정말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이렇게 잘 좋다. 그럼 저는 몸과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저희가 10대 콩팥을 가지고 있는 몸신 가족이 있다는 거. 지금 땀나. 그렇습니다. 제가 동안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동콩은 잘 감사합니다. 저 18살이에요. 저희 마음이 좀 한결 놓이고요. 자, 이모 씨, 떨리네요. 이게 진짜 떨리네요. 네. 운동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워낙 그 관리 잘하고 또 성실한 가장이기 때문에. 그죠. 보실까요? 감안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모 씨의 결과 보여주시죠. 정상범위 100. 정상범위 100. 와. 이모 씨도 대단히 좋은데요. 네. 현영 씨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만족합니다. 대단히 좋은 콩팥 상황이고요. 이모 씨의 콩팥 건강 나이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40대.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검사 결과 쭉 보니까 정말 콩팥 건강이 우리의 실제 나이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콩팥의 기능 이상으로 여러 가지 고혈압, 심장병, 빈혈, 골다공증, 출혈성 경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빈혈이 오는 이유는 콩팥이 망가지면서 적혈구를 만드는 적혈구 생성 인자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런 증상들은 3단계부터 관찰되기 시작해서 4단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신장 질환의 5단계 정도 가게 되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만성 신부전 환자들한테 다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운동신경보다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상지보다는 하지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하지 불안증후군,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수면장애, 또 경련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 5단계 간 우리 최홍림 씨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치료받으면서 약물도 그런 걸 잘 드시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콩팥의 중요한 건 이제 알았는데 말이죠. 콩팥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정말 알고 싶습니다. 맞아. 진짜 궁금해. 콩팥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식이요법 그리고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먹는 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린다면 국물과 소스를 먹지 말라. 맞아. 중요한데요. 국물에는 음식 전체의 나트륨의 70%가 들어있다.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식단 조절하라고 얘기하시더라, 선생님이요. 무조건 짜고 매운 거 먹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짜고 매운 걸 먹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죽을 먹게 돼요. 네. 그 죽을 먹게 되다 보니까 속은 편해요. 속은 편한데 이게 일주일, 2주일 넘어가니까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네.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죽. 예. 아니 그런데다가 같은 음식이라도 집에서 한 집밥보다 바깥에서 사 먹는 외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짜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렇죠? 좀 맛있게 하려니까 간도 세게 하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양을 조리를 하다 보면 화학 조미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화학 조미료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명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뭐 비빔밥이나 이런 걸 드실 때 고추장 따로 달라고 그래서 조금씩만 넣어서 이렇게 맛을 내거나 아니면 좀 국물 음식을 좀 적게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병원 갔는데 선생님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고기를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왜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인스턴트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후라이팬에 오면 뭐 간 조리돼 있는. 네, 그러니까 너무 쉬우고 너무 먹기 좋은 거예요. 빅맘만 누나도 보내주니까. 누나도 그런 거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먹고 또 고깃집을 하니까 보니까 단백질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 관리를 안 했냐 그러면서 또 단백질 또 내려주는 약을 또 처방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어저께 알았어요, 사실은. 어저께 이제 처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방을 줄여라, 탄수화물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단백질을 줄이는 얘기라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단백을 제한하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콩팥 환자에게 권유 사항이고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단백뇨도 늘어납니다. 없던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있던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단백을 제한하면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단백질을 제대로 그러면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박사님? 사실 단백질이 이제 콩팥에는 해가 되기 때문에 세계 신장학회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루 자신의 몸무게 1kg당 0.8g 이하를 먹어라. 그래서 보통 한 50kg이라고 하면 58, 40g까지만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루에 40g이라고 하면 사실 홍림 씨 고깃집 하니까 40g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2점? 소고기 한 2조각 정도 되거든요. 40g이 아니라 100g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저같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기 무게를 단백질 무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40g을 먹으려면 200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인분 먹으면 돼.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밥으로 1인분 딱 먹으면 돼. 밥으로 먹는 밥 한 공기 한 7, 8g의 그게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기 때문에요.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절반은 밥에서 이미 먹었습니다. 한 20g 정도만 고기라든지 생선에서 섭취하면 되니까요. 100g만 뭐 끼니마다 이 손가락 한 3개 정도 요 정도야. 요 그래야 정도. 3번 먹으면 하루 섭취량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에 먹을 때는 그렇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단백질은 또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요 정도씩 섭취를 해야만 하는 거지. 한 번에 많이 먹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먹고는데 일주일 동안에 고 먹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훨씬 해로운 거죠. 그래서 필요의 양만큼씩 먹고 더 이상 안 드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콩팥이 무쇠혈관으로 이루어진 사구체 다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신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데 실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했더니 신장으로 인한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의 발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차를 많이 마셔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녹차를 장복하게 했더니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염증도 좀 줄어들어서 신장 여과율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염증도 줄여주는 요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 또 다른 차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귀가 솔깃하시죠? 네. 예. 그 차의 정체 곧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를 위해서 두 분 박사님께서 또 내려오셨습니다. 정체가 정말 궁금합니다. 뭔지요? 그렇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잠시 후 요산 수치를 낮추고 또 사구체 여과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높은 항산화 성분은 기본,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이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염도도 좋고 짠맛도 훨씬 덜 넣어도 돼요. 가 있어서 별다른 소스가 필요치 않아요. 그럴 리가요. 맛있네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정체가 정말 궁금합니다. 뭔지요? 그렇죠. 네. 궁금하시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오미자인가? 오미자 색깔이다. 오미자. 오미자 같아. 히비스커스. 지금 여기에 그 가루 그리고 차 그리고 이 말린 요 히비스커스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좀 근데 꽃 아닙니까? 꽃입니다. 맞습니다. 하와이에 내리는 그 미녀들이 이렇게 바로 그렇죠. 이런 데 가면 이것을 이제 히비스커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미모와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먹어야 되겠다. 히비스커스에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인 카테킨하고 비타민 C라고도 그냥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아스코르빅산, 또 색깔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한데요. 사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부터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히비스커스에는 강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사실 실제로 고혈압 환자한테 6주간 이 히비스커스 차를 복용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약 13.2, 확장기 혈압이 6.4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그 산업이야? 우리 어렸을 때 빨간 거 이렇게 되고 셀비어라는 게 있었죠.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네. 그거 이렇게 쪽쪽해갖고 귀에 빨아먹었잖아요. 아유, 다 해보셨구나.
많이 봤죠. 근데 이리저리 또 꽃을 예전에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어릴 때는 이제 배가 고파서 모르고 먹었죠. 하지만 이 사실 꽃에는 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에는 영양이 되게 많고요. 사실 이 히비스커스 꽃에는 구연산, 사과산이 아주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영양제를 안에 또 뭐 챙겨주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더더욱이 이게 더 몸에 더 저 같은 경우는 더 좋네요. 지금 저는 오히려 걱정이 먹을 게 또 생겼네 싶어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킨이라든지 들어있는데요. 실제 식물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식물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보호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서 소량이 들어오면은 이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항산화 효능이어서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가 산화적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 이 히비스커스에는 70여 종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 특히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물질이 한 5종 정도 들어있다 해서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아름다움과 차는 뛸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다도를 좀 있는 다도인으로서 히비스커스 차가 다이어트에도 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HC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약처가 이미 공인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히비스커스 차 지금 드렸어요. 네. 색이 근사하죠. 아, 이거 네. 한번 맛을 보시면. 맛을 보니까요, 언니 새콤해. 새콤맛이 새콤하고 두 번째 맛은 보이차 같은 찬 냄새가 나고 마지막에는 파카 같은 느낌. 네. 아주 개운해지고. 개운해지고. 맞아. 네. 새콤해. 진짜 마치 맛있다. 저 오미자처럼 아주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나서 드실 때 맛이 가장 강한 맛이 신맛이죠. 네네. 그 신맛이 비타민C, 그 아스코르빈산 때문에 이렇게 신맛이 나니까요. 이 신맛을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요. 4주간 아스코르빈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또 이 비타민C 자체가 혈청에 있는 요산 수치를 낮추고 또 사구체 여과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요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통풍 발병률도 낮춘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식품이잖아요. 약하고의 장단점은 따로 있는 거죠. 식품으로 섭취하면 몸에 무리는 없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약은 고함량이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 빠르고 하지만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선택하셔서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말린 것도 있고 왜 가루로 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뭐 성분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가요? 네, 성분 차이는 없습니다. 이 히비스커스 꽃하고 꽃받침을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이 가루로 낸 것은 조금 이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히비스커스를 정량으로 좀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가루로 낸 걸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활용해서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하시죠. 아니 제가 이거를요 제가 아는 그 이제 방송하는 친구들이 뭐 예뻐지고 막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더라고요. 저는 사료만 마시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요거 만들어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미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빅마마와 함께하는 히비스커스 요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볼까요?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제일 나쁜 게 첫 번째로 줄여야 될 게 나트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 이제 우선 좀 만들어 볼 텐데요.
탄력이에요, 이거. 탄력. 그래서 요거를 중간 불에서 계속 노란색이 날 때까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볶아요. 요거 간수 잘 뺀 천일염이에요. 네. 이 천일염이 굉장히 미네랄도 많지만 사실은 불순물이 있어서 볶아 쓰는 것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 불에서 한 15분, 10분 천천히 볶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쌀을 넣는 이유가요. 우리가 소금을 습관적으로 설렁탕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넣잖아요. 네. 한 스푼을 떠도 30% 쌀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넣는 거고요. 어머머머, 괜찮다. 와, 최고, 최고. 또 이렇게 볶아놓으면 쌀이 소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엉겨붙지 않게, 덩어리 지지 않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슬파슬하면 여기다 한 김 날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히비스커스를 같이 섞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소금인 것 같아요. 히비스커스 소금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짠맛에 대해서 이렇게 둔하냐면은 아연 섭취가 좀 몸에 부족한 경우에 짠맛에 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미각세포가 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히비스커스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연이 들어있는 히비스커스 소금을 사용하면은 아연 부족에 의한 미각 둔화된 것을 조금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쌀을 30%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소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염도도 적고 히비스커스가 있어서 요거 짠맛도 훨씬 덜 넣어도 새콤한 맛이 나물 무칠 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요거는 김치 절일 때 쓰려고 살짝만 넣었어요.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하세요.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소금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신맛 조금 활용해서 또 요 강점이 요 신맛이 짠맛이나 단맛을 줄일 수 있는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만들어서 여름철에 아주 맛있는 여름 물김치를 좀 담아서 히비스커스로요. 거기다 우리 오늘 국수 한번 말아 먹어보고. 국수도 주나요? 국수 드릴게요. 여보. 여보. 뭐라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동치미 같은 거 할 때도요. 설탕이 물에 눈에 띄지 않게 꽤 들어가요. 근데 그 양 없이 히비스커스만 가지고 오늘 저는 아주 맛있는 동치미 담아요. 와. 빅마마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알타리를 절일 때 이 소금을 썼어요. 절일 때 이 소금으로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만들 거예요. 저기 밀가루 풀 썼죠. 이게 그 물이 한 2리터 정도 되면 밀가루 2큰술 정도만. 여기다가 이제 저는 아까 히비스커스 그 소금이요. 예, 담아놓은 거. 옆에가 초보자 같아.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세요. 되게 대충 하시는데 색깔이 요것만 해도 맛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그럴 리가요. 한 맛 보세요. 에이,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요. 다 됐어요. 여기에도 히비스커스 향이 나요. 나죠? 네, 나요. 야. 이제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걸 넣을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 김치가 안 맛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 궁금하다. 미치겠다. 이 지금 익히잖아요, 하루쯤. 네. 익히고 나면 여기에 물의 거품이 뽀글 방울이 큼직한 게 두어 개가 요렇게 거품이 생겨요. 뽀글 방울이 큼직한 게 두어 개가 요렇게 거품이 생겨요. 그때가 냉장고 넣는 시점이에요. 저기 저 이태원 교수님 표정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다가 좀 아쉬우니까 히비스커스를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근데 이제 많이 넣으시면 쉬어지니까 더 넣고 싶으시면 익어서 먹을 듯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제가 해보니까 미리 넣어서 익히는 게 훨씬 맛이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네. 자, 끝?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뚝딱. 야, 그러면 이제 이거 아들 집 갑니까? 딸 집으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옵니다. 우리 집으로. 벌써 신냄새가 벌써 맛이 땡기네. 향이 있다. 이 맛이 너무 은은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설탕을 전혀 안 쓰잖아요. 너무 은은해. 동치미 국수가 약간 심심하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게 네. 있었는데 그 심심함을 이 히비스케이크. 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가 은은한 향으로 딱 메꿔주니까 음식이 꽉 찼는데 시원한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콩팥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것을 알게 됐고 또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방법까지 나눠봤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많구나. 특히 조기에 진단을 못해서 나중에 발견된 경우를 하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식이나 투석 같은 치료 방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실 걸 권유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 또 최홍림 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홍림 씨. 사실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무거운 주제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갈까 말까나. 근데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힘도 나고 또 여기 와서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또 이모 씨나 현영 씨가 하나씩 준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득도 얻어갖고 이게 얻은 게 또 많아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가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저기 할 텐데 뼛속까지 개그맨이라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그렇게 최홍림 씨와 또 사실은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생기면 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에 생기면 갑자기 마비되는 뇌졸중,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 제가 고지혈증이 좀 있어요. 그 선생님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수치가 높아서. 그때 그 통증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숨은 내쉬어지는데 뒤로 마셔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엄청 많이 먹는 것들이요. 말도 안 돼. 도대체 뭘 먹고 살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혈압 완화 작용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약이죠, 보약.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